하체 운동에 대한 중요도가 증가하면서 하체 운동을 해도 크기가 커지질 않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에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는 좋은 운동이지만 원하는 부위에 집중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부상 위험이 높기에 좋은 대체 방법을 찾는 분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무릎, 허리 안 좋으신 분들께는 머신 웨이트 루틴을 소개하는 것이 프리웨이트에 집중하는 것보다 부상을 덜 당하고 훈련할 수 있기에 더욱 효율적이실 겁니다. 이에 헬스키친은 스쿼트를 굳이 하지 않아도 올바른 자세와 루틴을 갖는다면 충분히 하체가 발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머신 위주 하체 루틴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본 루틴에 앞서 다른 운동보다도 특히 하체 운동 전 선피로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 전 5에서 10분 워밍업은 부상 예방과 해당 부위에 자극을 줄 수 있게 근육신경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2016년 12월 킹 패셜 유니버시티에서 연구한 운동 전 워밍업 시간과 해본 가격이 무산소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워밍업이 근육 온도를 높이고 동시에 근력을 향상시켜 무산소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단 5분의 유산소 준비 운동만으로도 충분한 워밍업을 할 수 있으며 15분간 워밍업을 할 시 워밍업 후 5분간 휴식 시간을 두고 본 운동을 진행해도 같은 효과가 유지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워밍업 후 5분 이상의 휴식 시 심부 온도와 무산소 성능을 떨어뜨린다는 잘못된 속설들이 떠돌고 있지만 오히려 쉬지 않고 워밍업 후 바로 운동하는 것은 신경계 피로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워밍업 운동으로 특별한 훈련이 아닌 흔히들 겪어보신 운동 전 계단 오르기 사이클을 통해 다리 근육이 엄청 불어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경험들에서 느끼듯이 헬스장 가기 전 계단을 통해 오르거나 헬스장 자전거, 트레드밀, 천국계단 등 5분 이상의 워밍업을 실시해주고 하체 운동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본 운동으로 넘어가 스쿼트 없는 머신 위주의 운동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벅지라고 불리는 대퇴사두 운동부터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래 연구 결과표를 보시면 그중 연구 결과에 나온 가장 효과적인 운동으로 핵스쿼트가 나와 있습니다. 대퇴사두에서는 프리스쿼트보다 더 높은 효율을 보여주며 어깨와 등에 패드가 있기 때문에 몸을 자연스럽게 기대어 하체만 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허리에도 부담이 가지 않는 좋은 머신 운동입니다. 핵스쿼트 할 시 자세는 자연스럽게 등판과 어깨 패드에 몸을 밀착시키고 무릎을 구부려서 다리를 내린다가 아닌 발 뒤꿈치에 모든 힘을 집중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몸을 내려주시면서 계속 내려가는 반대 방향으로 몸을 밀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대퇴사두의 강력한 자극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초보자의 경우는 무릎이 핵스쿼트 발판과 직각을 유지한 상태에서 진행해 주시며 적응 후 무릎 부상이 없고 대퇴사두에 더 많은 자극을 원한다면 50도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가동 범위는 사람의 유연성 근력에 따라 다르므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버딩크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 즉 몸이 내려가도 허리가 말린다 그 생각이 들기 전까지만 앉았다가 일어나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헬스쿼트 경우 대퇴사두의 메인 종목으로 잡아주시고 헬스 입문자 기준 3에서 4세트 12회 이상 진행해주시며 입문자 이상인 분들에게는 4에서 6세트 12회 이상으로 진행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헬스키친의 헬스장은 핵스쿼트 머신이 있어 자주 애용하고 있지만 헬스장에 핵스쿼트 머신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럴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연구 결과표에 보시면 두 번째로 운동 효율로 레그 프레스가 있습니다. 프리스쿼트와 견줄 만큼이고 핵스쿼트 다음으로 높은 효율을 자랑하는 머신 운동입니다. 이 또한 등판에 누워서 오로지 하체로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머신 운동인데요. 레그 프레스는 등판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나 허리 부상, 유연성 등 부족하시다면 다리와 등판의 각도가 80도 정도로 직각에 가깝게 하시면 더욱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시면 등판을 조금 더 뉘어서 45도로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무릎과 발판의 각도는 90도를 이루어 실시해주세요. 레그 프레스 머신에 입장할 때 양옆에 손잡이로 꽉 잡고 등판과 앉는 패드 사이에 엉덩이를 딱 맞게 넣어주세요. 내 무릎을 쫙 펴지 마시고 살짝 굽힌 상태에서 내 골반에 힘을 주어 밀어주면서 내리고 다시 지그시 밀어주세요. 레그 프레스의 주의점은 핵스쿼트와 마찬가지로 버딩크가 나지 않을 정도로 하시는 게 키 포인트입니다. 핵스쿼트와 마찬가지로 대퇴사두 메인 종목으로 잡아주시고 헬스 입문자 기준 3에서 4세트 세트당 12회 이상 진행해주시며 입문자 이상 분들에게는 4에서 6세트 세트당 12회 이상으로 진행해주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두 가지 중 한 개를 마치신 후 다리가 후들거리거나 뻐근한 느낌이 들지 않으실 경우 보조 운동으로 레그 익스텐션도 진행하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프에 보다시피 스쿼트 레그 프레스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피로감이 덜한 운동이지만 효율적으로도 다른 운동에 뒤처지지 않는 운동입니다. 핵스쿼트나 레그 프레스를 진행하고도 대퇴사두에 힘이 남아있거나 운동이 되지 않은 느낌이 드시면 바로 레그 익스텐션을 보조 운동으로 2에서 3세트를 진행해주세요. 각 세트 진행 시 처음에 12개 할 수 있는 중량을 선택해주시고 그 다음 세트는 무조건 증량 후 내가 할 수 있는 횟수까지 진행해
해주는 것으로 마무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레그 익스텐션은 흔히들 아는 무릎을 펴서 운동하는 것이 아닌 레그 프레스와 비슷한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운동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 발목 살짝 위에 오게 롤패드를 조정해 주시고 다리를 걸쳐 의자 위로 살짝 올라가 주세요. 그러면 롤패드가 살짝 뜨게 되면서 엉덩이가 떠있는 자세가 될 텐데, 양옆에 손잡이를 잡고 잡아당겨 내 엉덩이를 등판과 앉는 패드 사이에 밀착시켜주세요. 그리고 무릎을 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닌 내 머릿속에 전방으로 기지개를 핀다고 생각하시면서 밀어주세요. 레그 익스텐션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당장 기지개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펴보세요. 기지개를 펴게 되면 무릎을 올리려 하지 않아도 다리를 쭉 펴진 느낌이 들면서 시원해지고 무릎이 아프지 않습니다. 레그 익스텐션 머신에 이것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머신에 앉는 의자가 살짝 경사가 있는 이유도 자연스레 다리가 펴지게 하여도 발목이 허리보다 위로 갈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허리 아래로 기지개를 펴면 무릎을 핀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일자로 쭉 펴지면서 자연스레 롤패드가 올라가면서 무릎 부담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바쁜 사람 헬스 초보자 등 대퇴사도에만 힘을 써도 지치는데 둥근 햄스트링까지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헬스장에 한 개씩 구비되어 있는 라잉 레그 컬 머신, 이 하나로 대둔근에서 햄스트링까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살피게 되면 자신의 체중에 맞는 무게를 사용하는 데드리프트와 비교하여도 라잉 레그 컬이 대둔근에 더 확실한 자극을 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잉 레그 컬은 햄스트링 운동이라고 알고 있는데 잘못된 정보 아닌가요? 라는 반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벤치프레스는 가슴 운동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동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최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운동입니다. 벤치프레스 시 손의 간격을 짧게 할 시 주동근은 3두에 더 많은 자극이 가게 되고, 손의 간격을 넓게 할 시 전면 어깨에 더 많은 자극이 갑니다. 내가 원하고자 하는 주동근을 다룰 줄 알면 같은 운동이라도 전혀 다른 운동이 됩니다. 이처럼 라잉 레그컬 또한 다르게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그래프를 살펴보면 신장성 수축이 사용되는 근육의 효과는 가장 높은 것이 햄스트링 쪽입니다. 반대로 최대 수축 지점에서 대둔근의 수축을 느껴지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최대 수축 시에는 힙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고, 이완 시 햄스트링 쪽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라잉 레그 컬은 편안하게 누워 무릎이 롤패드가 발목 위에 위치하게 해주시고, 발목을 내 몸 쪽으로 접으면서 종아리 근육이 개입되는 것을 막아주세요. 무릎은 눕는 패드 바깥쪽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힙을 패드에 강하게 밀착시켜주고 힘을 주면서 올려주세요. 내리실 때는 힙이 아닌 햄스트링을 찢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며 이완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발목을 접어주는 것이 온전하게 햄스트링 힙에 힘을 쓸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헬스 입문자 기준 2에서 3세트, 세트당 12회 이상 진행해주시며, 입문자 이상 분들에게는 3에서 4세트, 세트당 12회 이상으로 진행해주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에 말씀드린 운동 루틴을 그대로 이어주시면 초보자 기준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히 탄탄한 하체를 만드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위의 루틴은 하체 전반적으로 타격해줄 수 있지만 상급자가 될수록 더욱 세부적인 근육으로 나누어 운동하실 것이고, 내전근, 외전근, 종아리 근육에 키우는 법이 필요하실 겁니다. 추후 필요하시다면 요청하시면 제작해보겠습니다. 위에 알려드린 루틴만 반복해도 프리웨이트 운동의 스쿼트, 데드리프트를 대체할 수 있으며 비슷한 성장 혹은 그 이상의 성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허리, 무릎 통증 혹은 자세에 대한 스트레스, 헬스장 헬창들의 눈치 보이는 중량 성적, 이런 것들 할 필요가 전혀 없이 헬린이라도 내 운동에 집중하며 행복했어 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단 3주만 해도 큰 효과를 얻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이 루틴을 활용하여 운동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초보자와 헬린이의 입장에서 몸의 요리를 하실 수 있도록 헬스키친은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깨 운동 딱 3가지로 끝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익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하시고 앞으로도 실질적 헬스 팁을 얻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